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소방학개론을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강의 계획서 나눠드린 거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교재 출력된 게 오면은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냥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해야 될 만한 얘기들을 그냥 여기에 다 집어 넣어놨어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라고 해놓고 어제는 되게 길게 했어, 그지? 복귀 때 너무 길게 했는데, 원래는 길게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는 수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의 총평이 어땠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시험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건 몸소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 대한 총평 일단 거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개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학습 방법에 관한 것도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셔라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일단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강의 특징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9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에 관한 내용도 쭉 있는데, 이 계획은 안 지켜질 확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원에 따라서 제가 좀 약간 길이 같은 거를 이렇게 신축적으로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원래 목표는 연소 개요를 다 나가는 게 목표거든. 못 나가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참고만 하시고, 맨 마지막 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이나 상담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제가 좀 해놨거든요. 일단 저는 목요일 날은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개론 수업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3시 이후로는 이렇게 시간이 좀 비어요. 그래서 한 3시 반까지는 학원에 그냥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거나 상담할 거 있으면은요, 우리 강사실로 그냥 바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술 한잔 먹을 시간 없어요, 참고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되겠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그래. 어제 이제 부산 학생한테 카톡이 왔는데 계산 문제 자꾸 물어봐. 그 친구는 이제 공부하다가 답답하니까. 내가 야, 계산은 그냥 들고 와 그랬더니 그냥 식만이라도 좀 조금 써달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줬거든.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와서 직접 여쭤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루트가 있고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낱말 뜻이나 아니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뭐 제가 빠질 건데 뭐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우리 그 밴드가 있는데, 우리 학원 밴드도 있고요. 학원 밴드다 하셔도 되고, 밴드에 글을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학원 밴드에 있는 밴드톡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개인 밴드도 있어요. 이진영 소방학교실이라고. 요게 그냥 뭐 친목을 통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좀 올리는 이렇게 코너 같은 걸로 활용을 해요. 뭐 와봐야 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뭐 활동해야 될 건 없어. 그냥 내가 자료 올려주면 좋아요 이런 거 눌러, 알림 설정, 구독 꾹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좋아요 이런 것만 좀 눌러주시면 돼. 그래서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료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들어올 때 질문을 해요. 어느 학원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신상을 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가입을 하려고 그래. 막 미국 사람들 있죠. 미국 사람이 왜 소방 공부를 우리나라 와서 해? 그리고 막 저기 있잖아, 연세 있으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보니까 공부 별로 안 하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 뭐 있죠. 언니들, 누나들, 형님들 뭐 이런 거 쭉 와가지고 자꾸 가입하려고 해. 뭐 활동 잘하겠습니다. 활동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겠구만 보니까. 학부모, 누구 마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물어봐요. 어느 학원 누구신지. 그러면 그것만 써주시면 제가 거의 통과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활용하시고 밴드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싫다, 뭐 밴드는 어느 주고 밴드냐, 그러면 밑에 제가 카톡 아이디, 이런 거 참 공개 잘 안 하는데 카톡 아이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마련을 해놨으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다 보면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꽤 많을 거예요. 공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고, 우리가 뭐 학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측면은 그래요. 뭐 학원에 무슨 시설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학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정보나 지식 같은 거를 캐 가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세이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면은 그 연봉 이상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거를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학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각 달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좀 다르죠.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7, 8월 달 같은 경우가 제일 애매합니다. 사실은 7, 8월 달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7, 8, 9, 10, 11, 12 하면 3회독이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11, 12 딱 끝남과 동시에 한 1월 달 정도부터는 문제풀이를 빡세게 들어가요. 1월, 2월 기출문제랑 예상 문제풀이, 3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고, 만약에 4월에 시험을 본다면 4월 달에 시험을 바로 보고,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공부하기가 적기가 바로 7, 8월이다. 5, 6월에 시작한 분들은 좀 빨리 하신 분들이죠. 그만큼 좀 더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9월, 10월에 시작하는 분들은 공부량을 좀 더 늘려야 돼요. 7, 8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왜냐하면 회독수 늘리는 것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7, 8월에 시작하는 거는 가장 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7, 8월에 가장 복병이 뭐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딱 나오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늘 밑에서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놀러 가고 싶더라. 아, 그냥 저기 어디 계곡 같은데 밑에 누워가지고 그냥 바람이나 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제? 의지가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공부 의지는 약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또 생각하면 바로 실천한단 말이지. 그래서 7, 8월 시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출결 사항이 조금 만약에 좀 빠꾸가 나지 않을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출결이 가장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대전도 교통의 요지라서 여러 군데 가나? 부산 애들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 부산 애들은 지하철만 타면 바로 바다야. 지하철 타고 그냥 가면은 막 해운대도 가고 저 다대포 해수욕장 가고 막 간다.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중간에 막 빠지기 시작을 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요 인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 그나마. 근데 마지막 수업 정도 되면 이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없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7, 8월에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뭐다? 수업을 그냥 완주하는 게 목표다. 덥죠.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학원은 에어컨 빠방하게 틀어주거든. 요만한 피서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놀지는 못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결을 채우자. 출석을 완성을 하자. 그게 첫 번째 목표고, 아니 어쨌든 간에 한번 완성만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와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와가지고 일단 앉아서 들으세요. 이래도 그 목표는 뭐다? 소방학개론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드리는 당부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게 문제야. 오는 것도 괜찮아요. 와서 이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방관자적인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석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차라리 잠을 자. 그러면 피로가 풀려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아? 그럼 우정이라도 생기고 추억이라도 쌓지. 그런데 학원까지 끄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멍 때리고 있다가 집에 가면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뭐 추억도 못 쌓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최대한 이 수업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게. 웃겨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소방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할 수 있게 썰을 푸는 식으로 해드릴 거니까 그냥 열심히 듣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셔서 꼭 뭐를 하셔야 됩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내용이. 그럼 세 번째 내용으로 연결이 될 건데, 이게 소방학개론이 과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습이라는 건 뭐냐? 제가 아주 그것까지 딱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습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셔가지고 기본서를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까 걔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거는 왜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줬지?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내용이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고 아니면 그걸 들고 오시란 얘기예요. 용기를 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러 오면 면박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 자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인 편이라 뭐 하나 가지고 와서 물어보려면 굉장히 용기를 내는 편이야. 햄버거 한번 시키는데 예행렸으면 3번 하고 가. 나 말 꼬이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 키오스크가 나와서 되게 편해요. 이해되죠, 뭔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러 왔을 때는 굉장히 용기를 내서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오세요. 그럼 제가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그날 배운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한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2회독, 3회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좀 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넘어가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또 좀 배우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2회독, 3회독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세 번째가 바로 그거야.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요게 자꾸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소방학개론이라는 거 저한테 좀 처음 배운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딱 오늘 시작하자마자 무슨 연소이론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문과 출신이고 그리고 나는 뭐 예체능 출신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이걸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을 딱 드리자면은요.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방학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방학 내용이라는 거는 중학교 과학 내용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정도를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긴장하지 말고 들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부의 얘기는 딱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출석. 어쨌든 간에 오늘 와 있는 분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왔으면 일단 최대한 열심히 집중해서 듣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이 소방학개론이라는 거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쨌든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어떻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르면 나한테 질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제발 수업 시간 안에 소화를 좀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꼭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나 한번 이해시켜봐. 내가 돌대가리거든? 너 나 이해시키면 나 인정해줄게. 그런 마인드로 들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절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이게 시험 준비한 거 있잖아. 그죠? 이게 인원이 줄 수밖에 없어요. 원래 7월 8월 정도 되면 학원에서도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건데 7월 8월 정도 되면 학생들 방학까지 맞물리고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 뭐 과학, 수학, 사회 이런 거 보던 시절 있죠? 이 강의실 거의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막 바글바글할 정도로 찼는데 자, 일단은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게 빠지니까 고등학생들 중에서 요 공무원을 빨리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방학을 이용해서 오거든. 그 친구들이 먼저 떨어져 나갔어요. 왜? 전문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못하니까. 자, 그래서 한번 걸러졌죠? 자, 두 번째, 우리 영어랑 한국사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검정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거를 패스할 자신이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공부할 마음이 있고 그거를 통과한 사람들만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부할 마음 자체가 없어. 내가 지텔프는 무슨 어느 정도 지텔프야. 나 한능검 이런 거 못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원서 접수 할 그 엄두를 못 내는 거지. 거기서 또 한번 필터링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는 이제 진검승부라는 거죠. 여기는 정말로 시험을 볼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선 다 보여요.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애는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걔는 정말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 기억에 남을 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되게 다 나중에 인스타 같은 거 뜨는 거 보면 소방관이 돼 있어요. 연락을 좀 안 해서 그렇지. 이 새끼 합격했으면 나 연락 좀 해야지. 근데 돼 있어. 그럼 되게 멋있어요. 뿌듯합니다. 지 목표를 이뤘으니까. 여기 학원 출신 중에는요. 얼마 전에 보니까 소방방재신문에서 인터뷰한 애도 있더라. 저기 충남소방 붙은 애 있는데 걔도 인터뷰한 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됐구나 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다 보면은 와, 얘 왜 앉아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 멍하니 앉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필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떠서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러고 앉아 있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왜?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들러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야. 절박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덜 절박한가 보죠. 그러면 항상 시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래서 절박한 사람을 먼저 합격을 시켜줘요. 그리고 좀 절박함이 덜한 사람들은요, 좀 놔둡니다. 넌 좀 더 수련을 하고 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정말 절박해지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한다면 뭐 우리 학원가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얘가 정말로 극단에 몰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뭡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와서 공부하거든요. 그럼 또 걔는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보기에 비싼 돈 주고 하고 나서 여기 앉아있을 정도면은 여러분들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절박함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항상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업하다 보면 중간에 그냥 멍하니 넋놓고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얘 만약에 고등학교 입시학원 같으면요, 나중에 쉬는 시간 불러서 한 대 조팩이라도 하지. 왜? 그 얘네들은 스스로가 결정을 아직 못하니까 좀 혼내가지고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때렸다가 길에서 맞으면 어떡해. 아저씨 와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서워서 못 때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안타깝게 그냥 보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계속 찍어가지고 깨우고 공부시키고 하면은 다른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씨발 뭐 저 새끼까지 다 챙겨 그냥 내비두지. 아 짜증나 수업 자꾸 끊어먹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아. 그 내가 깨울 수가 없어요. 특히 인간 같은 거 찍을 땐 더 이상 그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생각해볼까? 걔는 나중에 향후 고객이야. 올해 안 되면 내년엔 고객으로 다시 올 거거든. 다른 학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시계에서는 손님인 거지. 이해돼요, 뭔지? 아, 싸가지 없다. 그게 원래 자본주의적인 그런 논리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싫으면 빨리 합격하셔야죠. 내가 호구노릇 안 하려면, 호객님 안 하시려면 합격 빨리 하셔야죠. 저는 그 가끔가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모진 소리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다가 그거 안 돼봐서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돼. 결국 돈 버는 쪽으로 아예 와버렸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히 그냥 돈 벌지 않아도 집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줘서 공부를 하는데, 아 그래도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약간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얘기를 하면은요, 좀 의지가 생길 거야. 아 그래 나는 뭐 열심히 할 거니까, 나는 합격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소방관 제복이 되게 멋있어요. 소방관 제복이 되게 멋있어. 우리 와이프가 소방관이거든. 되게 못생겼다고 할 미안합니다. 자, 되게 그냥 평범해. 되게 안 예쁘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되게 평범하고 그냥 평범해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서로 우리는 외모가 다 비싸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막 평범해. 근데 진짜 멋있을 때가 있어. 웨딩 사진 찍고 예전에 프로필 사진 찍고 할 때 제복 딱 입고 나타나는데 와 너무 멋있어요. 이게 막 존경심이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뭐야? 옷이 날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오 되게 멋있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 활동복 입고 이게 있잖아. 사람이 달라 보여. 느낀 게 뭐냐? 존경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멋있어. 딱 느낀 바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 한 1년 뒤쯤에 제복 입고 막 이러자 소방학교 졸업하고 제복 입고 사진 찍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현직에 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소방관은 진짜 멋있어요. 존경 많이 받고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박수를 받아요. 소방관들이 쫙 나타나잖아. 오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내가 선물 받은 게 있어. 그 소방관 활동복 있잖아. 내 명찰하고 계급장하고 다 선물 받았거든. 한번 오늘 입고 올라 그러다가 입었더니 배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살 빼고 나중에 입으려고요. 언제 입어?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딱 이게 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로 받았지. 우리 아는 소방관이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요즘에 다른 교수님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벤트 비슷하게 막 소방 제복 입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더라. 교수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보내주더라고. 계급장하고 명찰까지.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는 우리 와이프가 줬고 그래서 딱 풀세트로 있는데 한번 입고 오려고 하다가 에이 좀 부끄럽더라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입고 오려고요. 기 좀 한번 딱 주려고 해서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잔소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필기노트를 드려야 되는데 필기노트가 좀 빵꾸가 난 것 같아. 안 줬어. 받은 게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필기노트 없이 그냥 오늘은 칠판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교재 아끼지 마시고 여기 빈 공간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필기노트는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쉽게 갑시다. 첫 번째 연소가 있어요. 연소. 그죠? 자, 연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모든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이걸 물어봐. 어느 학원이든 간에 공통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2회독, 3회독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들어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소라는 게 뭐예요? 연소. 나는 소방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연소가 뭐다? 연소는 나만 쳐다봐요? 아, 표정들 봐. 네가 대답해. 뭐 이러고 있네. 내가 대답할게. 연소는 뭐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연소? 불에 타는 거죠. 뭐라고요? 뭔가 물체가 불에 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소는 불에 타는 거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연소는 불에 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연소가 뭐야? 그거요 막 이런 거 막 불에 타는 거요.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을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 자, 좀 더 전문적인 말을 써서 연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접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물어봐. 자,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연소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불에 타는 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연소는 불에 타는 현상이라면서요? 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연물이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산소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야. 왜? 항상 과학 선생님들은 연소를 강조할 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 불에 타는 물질이 있다면 거기에 산소를 공급했을 때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 자, 불에 타는 물질이 있을 때 이게 뭐랑 결합하면? 산소와 결합을 하면 맞습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거지?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연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연물. 이게 무슨 말이지? 연소가, 그렇죠.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다 이거예요. 가연물은. 맞습니까? 그럼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연물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공부할 거냐? 아니, 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로 공부할 거냐? 타긴 타더라도 불에 잘 타는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연물이다라고 할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가연물은 보통 얘네들을 전제 조건을 합니다. 뭐?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를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아, 불에 잘 타는 애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구나. 가연물의 구비 조건 같은 거 할 때도 연료를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연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물질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느냐? 보통 여러분들 연료라는 말을요, 우리 교수님들은 시험 문제 낼 때 좀 복잡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탄화수소화합물. 자,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 처음 보는 단어니까 입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연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탄화수소화합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탄화수소화합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쫄지 말고 뭐다? 연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름이 탄화수소화합물이에요? 저 이름 안에 제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탄화수소화합물은 뭐냐? 이름이 탄화수소잖아요. 맞습니까? 자,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는 탄소라고 하는 원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탄소라고 하는 원소와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불에 타면서 뭐랑 결합한다고요? 우리 O2라고 하는 산소랑 결합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산소랑 결합해. 언제까지 결합해? 더 이상 결합할 수 없을 때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렇게 얘기하죠. CO2라고 합니다. 얘가 뭐죠?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최종적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H라고 하는 것이 산소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완전 끝까지 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H2O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뭐야? 수증기죠. H2O. 알겠습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소라고 하는 건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를 내면서 타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느냐? 연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걸 가지고 읊어주시면 돼요. 연소가 뭡니까?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정도 얘기하시면 이제 중학교 수준 정도는 돼요. 보통 중학교 정도 책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야지만 일어난다는 반응이야.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 왜? 산소를 죽이잖아요.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불이 꺼져. 그게 일종의 질식소화라고 해서 불을 끄는 방법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아예 불이 안 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든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은 말을 잘못했네. 자,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해야지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금속이 녹이 쓰는 거, 그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부식이라고 하죠. 이 부식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나 그 수분, 물이 있으면 부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과일이 익는 거, 사과를 깎았을 때 갈변하는 거 있죠? 이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는 거, 이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안 상하게 하려면 무슨 포장하지? 진공 밀폐 포장하잖아. 그게 산소랑 최대한 안 닿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과자 봉지에다가 질소 충전하는 것도 최대한 산소랑 안 닿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늙어가는 거, 이 노화 현상도 일종의 세포가 산화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산화가 좀 더 됐죠. 너네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죠? 우리가 소방 공부하면서 뭐 음식이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가는 거, 음식이 상하는 거, 사람이 늙어가는 거, 이런 걸 안 배운다는 뜻이죠. 그냥 우리 소방에서는 산소랑 결합하는 건 온리 하나입니다. 뭐밖에 없죠? 연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방 공부하다가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산소랑 결합하는 걸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반응? 벌써 이름에서 딱 나오지 않아요? 산소랑 결합한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산화 반응이란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우리 소방에서는 이걸 연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릴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종이는 산화가 됩니까? 종이는 산화가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종이가 산소랑 결합하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종이가 연소가 되냐 이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요, 산화라는 말을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연소다 생각하시면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자,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열과 빛을 내면서 탄다. 맞나요? 그럼 이건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하지? 열을 발생하면 뜨겁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반응?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열 반응.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뜨겁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소에다가 산화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의 그 수준으로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이상으로는 이제 안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연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본서에 넣어놨어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쭉 읽다 보면 산화 반응, 발열 반응 그 문장 들어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상연소, 비정상연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상연소 읽어보시고 비정상연소는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소보다 속도가 너무 늦어. 그러면 늦잖아. 불완전 연소는 비정상 연소라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소가 너무 빨라. 그걸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비정상 연소라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 자, 제가 요번에 좀 편집을 할 때 일부러 칸을 막 계속 키웠어요. 왜냐하면 쪽수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테마별로 자르려고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같은 내용들 있죠. 그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게 지금 프린트라서 이렇게 여러분 못 느끼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한 면에 다 들어가게끔 편집을 계속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돼 있을 거예요.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가 나오는데 이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는 요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소라는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결국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가장 메인이 바로 이 산소의 양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산소가 굉장히 충분해 또는 산소가 부족해. 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셔야 돼요. 자꾸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소는 어떻죠? 잘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는 산소가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 한다? 잘 탄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 상황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반면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잘 안 탄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탄다라는 말이 나올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잘 탄다, 잘 안 탄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저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없어 보이니까. 아, 맞잖아.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 멋있잖아.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니? 잘 탄다.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 탄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이걸 자꾸 어렵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볼게. 자, 그럼 잘 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교수님들은 잘 탄다라는 말을 좀 유식하게 쓰고 싶은 거야. 그치? 자, 무슨 연소? 이런 걸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무슨 연소? 완전 연소.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잘 안 타면? 이걸 우리가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수소가 완전 연소가 되거나 수소가 불완전 연소 되잖아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완전 연소가 됐건 불완전 연소가 됐건 만들어지는 거는 수증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탄소는 얘기가 다릅니다. 탄소는 산소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 자체가 다르고요. 그거를 시험 문제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탄소가 만약에 산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겠죠. 그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습니까? 갈 때까지 간 거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의 성질을 갖는 거고 그거는 좀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는 왜 불에 안 타요? 다 탔어. 그게 결론이. 알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다 탄 거야. 더 이상 탈 수가 없다고. 됐죠? 자, 두 번째. 그렇지만 불완전 요소는 얘기가 다르죠? 자, 이산화탄소가 다 탄 거지? 그럼 덜 타면 2가 아니라 1.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게 일산화탄소. 맞습니까? 1 아래로 뭐 있어? 0. 영산화탄소. 그런 말이 어딨어. 영산화라는 말을 없애. 그럼 뭐만 남아요? 탄소. 그래서 남는 게 탄소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의 성질은 뭐예요? 첫 번째, 이거 불에 다 탄 거예요? 아직 덜 탄 거예요? 덜 탄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한 번 더 탈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 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재 현장에서 연기에 불이 붙는 이유는요, 바로 이 가연성 증기 때문에 그래요. 고체 물질에 불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 가연성 증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탄소라고 하는 거 있죠. 탄소.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물어볼게. 탄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탄소. 그렇죠. 탄소 가루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시커먼 검은 가루 같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탄소 가루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커먼 가루가 생각나지? 맞아요. 그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겁니다. 미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게 바로 연기의 본질이에요. 우리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지? 검은 가루가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소방시험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합격하면 유성소방서로 오라 그런다. 거기 가가지고 합격자 등록을 해. 그럼 유성소방서 뭐하러 가? 장비 받으러 가. 뭐 빈손으로 떨려들러 가면 안 돼. 차 끌고 가라. 빈손으로 가면 장비 그거 다 들고 와야 돼. 어떻게 들고 와요? 그럼 입고 오든가.
방화복 입고 면체 차고 버스 타. 그럼 사람들이 너는 타는데 사람들 다 내릴걸.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장비를 다 받아오거든요. 장비 딱 받아오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장비 받아오면 언박싱 해야죠. 언박싱 따라라란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언박싱 한다 인스타에다가. 근데 그때 옷 입고 사진 찍어보면 어때? 아, 이 방화복이 반짝반짝해. 우리 와이프 것처럼. 구급대원들은 입을 일이 없거든. 반짝반짝해.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새 옷이야. 내가 물어보거든. 이거 입기나 해? 별로 입을 일이 없대. 훈련할 때만 입는데.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겠지. 근데 경방대원들은 안 그래요. 경방대원들은 한 몇 달만 지나잖아.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애가 꼬질꼬질해져 있어. 왜요? 이거죠. 연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현장에 맨날 출동을 하니까 한번 쓱 지나가기만 해도 시커멓게 가루가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증거죠. 그래서 저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탄소가루 불 붙는다면서요. 온도 높아지면 그 연기에 불 붙어. 그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연소 생성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필기노트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필기노트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따 가서 따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부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연소의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얘기했잖아. 이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니까. 요게 그냥 말로 내가 줄줄줄 얘기는 못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책으로 볼까요? 우리 11쪽 보세요. 11쪽. 자, 교재 11쪽. 자, 완전연소, 불완전연소는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첫 번째. 자, 완전연소에서 키워드 몇 개만 밑줄 긋게요. 이거 밑줄 긋까? 충분한 산소가 공급 밑줄. 완전연소에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 찾으셨어요? 네, 이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네, 이거 못 찾고 멍하니 있는 친구도 여기서 다 보여.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산소, 충분한 산소가 공급 밑줄, 이산화탄소 밑줄. 이산화탄소 밑줄.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2019년도 기출문제였거든요. 뭐가 나왔느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요거 밑줄 그어볼까? 산소 농도가 증가. 산소 농도가 증가 밑줄. 자, 시험장에서 받았어. 산소 농도가 증가. 그럼 위에다가 여러분들 말 써보세요. 뭐라고? 잘 탄다. 그렇죠. 잘 탄다. 산소 농도가 증가 그러면 이걸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으로 얘부터 파악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잘 탄다. 이 세 글자가 생각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잘 탄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이 잘 탄다라는 말을 이제 교수님들이 바꿔놓은 겁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고 외우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잘 탄다라는 말은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맞아요? 자, 연소 속도가 빨라지면 잘 탄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화염의 온도가 높아지면 잘 탄다. 맞아요? 잘 탄다는 얘기지?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뭘까?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잘 타는 물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발화 온도라는 게 불이 붙는 온도야. 근데 그게 낮아졌대.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는다는 얘기잖아. 자, 네 번째. 폭발 한계. 이건 좀 이따 배울 건데 폭발 한계는요. 폭발이 일어나는 범위. 자, 봐봐. 요런 범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요 안에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근데 이 폭발 한계가 넓어졌어. 그럼 무슨 얘기지?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요런 물질들이 잘 타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폭발 한계가 넓어진다. 이따가 할 겁니다. 이것도 잘 탄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점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점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불을 붙이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이유가 뭐지? 발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렇지. 발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점화 에너지도 낮아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발화 온도하고 점화 에너지가 같이 움직여요. 무슨 얘기야? 이런 거잖아. 야, 그거 불 붙는 온도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너도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돼. 이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전부 다 뭡니까? 잘 타는 조건이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아니, 모르는 건 외우겠지만 거의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2019년도 기출문제 나중에 이거 또 우리 기출문제 풀이면서 풀어드리겠지만 이 지문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놓고 이 지문 5개를 딱 줬어요. 오, 지문 적중하셨네요. 당연하지. 나 그런 사람이 이러면 또 웃기기 재수없지, 그제? 당연하지. 이게 소방학교 교재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소방학교 교재에 나오는 지문인데 나는 이걸 교재에다 실었고 이 교수님은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교재가 그냥 거지처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소방학교 교재를 구하거든. 현직한테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지문을 넣은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요소가 나오는데 이 불완전 요소는 요거 밑줄 그을까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밑줄.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밑줄. 자, 일산화탄소 밑줄.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불완전 요소의 원인은 뭐냐 그랬어요. 자, 이건 원인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가연물을 내가 1000만큼을 공급을 했거든. 근데 산소를 10을 줬어요. 그럼 이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가연물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산소가 너무 적다. 근데 이게 그거 아닌가 사실은? 바로 그거죠. 둘 다 같은 말이야. 아니 생각해봐. 엄마한테 엄마 반찬이 너무 적어 이렇게 얘기했다. 두 가지 의미야. 엄마가 밥을 너무 많이 주셨어. 아니면 진짜로 반찬이 적어.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엄마가 그래서 뭐 밥이 많다는 거야 반찬이 적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그거랑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세요. 불완전 요소의 원인 가하고 나 보니까 어때요? 딱 그거죠. 뭐다? 공기 공급이 부족하다. 가연 물질의 양이 너무 많다. 둘 중에 하나만 딱 걸리면 그냥 뭐다? 불완전 요소 일어난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연소 생성물의 배기가 불량하다. 자, 무슨 말이지? 연소 생성물이 얘네들이잖아. 배기가 불량하다는 얘기는 얘네가 나가야 되거든. 못 나가. 그럼 왜 못 나갔을까? 닫혀 있으니까. 여기 두 글자만 쓰세요. 옆에다가 밀폐. 연소 생성물의 배기가 불량하다는 말 옆에다가 밀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밀폐. 그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면 돼. 공부하시다가 밀폐된이란 말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불완전 요소예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원래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 그래서 뭐 밀폐된 공간에서의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그냥 무조건 불완전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게 딱 그 느낌 아니냐? 내가 맨날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맥도날드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빈 접시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수다만 떨고 안 나가. 그럼 점장님 속이 막 타지 않겠냐? 싶어 쟤네들이 나가야 새로운 애들이 들어올 텐데 딱 그 느낌이야. 연소 생성물이 빨리빨리 나가야 산소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제? 근데 연소 생성물의 배기가 불량하면 어떻습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산소가 못 들어오니까. 그럼 막 정장이 가서 그래. 왜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점장 등신 같은 놈이 문을 잠궈놨네. 저희 나가고 싶어요. 저희도. 근데 못 나가고 있어. 그냥 열어주는 순간에 쫙 나가고 신선한 공기 싹 들어오면 연소가 확 일어나죠. 그런 게 이제 백드래프트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하겠지만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밀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가스의 조성이 균일하지 못하다.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온도가 내려갈 때. 자, 이거야. 여러분들 여름에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모닥불 떼면 맞아 죽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 캠프파이어 해본 사람 알아. 모닥불 불멍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여름에 고기 구우려고 불 펴보잖아요? 그럼 불 되게 잘 붙어요. 왜? 여름이니까. 이해돼? 근데 장마철엔? 잘 안 붙지? 그건 습도 때문에 그렇다. 장마철에는 연기 엄청 나거든. 자, 겨울에 연기 엄청 나. 내 와이프랑 해봐서 알아. 한번 갔다 와봤더니 온몸에서 제 냄새가 나가지고 세탁기 돌려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 딱 그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겨울엔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불완전 요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소방관인데 무슨 불멍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불멍해야 된다고 불 좀 펴달래. 나는 알잖아. 오늘 같은 날 불 잘 안 붙을 텐데. 근데 끄대 펴달래. 그래서 펴줬더니 연기만 졸라 나고 그냥 바로 그게 뭐죠? 훈소입니다. 훈소. 그랬죠. 네. 착화제 한 통을 다 썼는데 화를 내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연소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되게 간단해요. 뭐 공부했냐면 내 생각인데 잘 보세요. 연소의 요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이건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연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소방 공부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뭔지는 이어서 바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야.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의 차이점인데 사실 중요하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방 공부 앵간히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린다는 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소 방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제가 프린트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